오늘 너희 같은 쓰레기들은 모두 청소될 거야. 대한민국 특전사의 힘을 똑똑히 보여주겠어. 고요하던 밤, 비명과 함께 시작된 아수라장. 평화롭던 작은 고깃집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곳에 있던 이들은 누구이며 대체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닥친 걸까요? 강렬한 햇볕이 자결하는 훈련장, 흙먼지 속에서 강인한 여군 부사관들의 모습이 교차합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건 중사 박선영입니다. 30 중반의 나이에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매서운 눈빛은 그녀가 얼마나 오랜 시간 이 자리에서 자신을 갈고 닦아왔는지를 짐작하게 하죠. 한때는 꽃다운 20살의 아가씨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바위처럼 보였습니다. 훈련복 위로 흐르는 땀방울은 지난 며칠간 이어진 혹독한 훈련의 흔적이었죠. 유격 훈련의 마지막 코스인 외줄 타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선영 중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먼저 도착해 자신을 응원하는 후배들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훈련을 마쳤다는 안도감과 해냈다는 성취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쏩니다. 선영 중사의 우렁찬 목소리에 후배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이어진 환호성은 훈련장의 고단함을 잠시 잊게 할 만큼 뜨거웠죠. 특전사라는 이름 아래 모인 이들은 단순히 동료를 넘어선 가족과도 같았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기쁨을 나누며 때로는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나드는 끈끈한 전우애로 뭉쳐 있었죠. 특히 선영 중사는 타고난 리더십과 따뜻한 마음으로 후배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후배들의 작은 고민에도 귀 기울이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맏언니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기에 후배들도 선영 중사를 믿고 따르며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훈련장 인근의 부대 식당에서 간단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부대원들은 다음 날의 휴식을 기대하며 각자의 생활관으로 향합니다. 선영 중사 또한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몸을 눕힙니다. 온몸이 쑤시고 근육통이 밀려왔지만 이 정도 고통은 그녀에게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과는 거리가 먼 이곳은 오직 달빛만이 희미하게 생활관을 비추고 있었죠. 문득 선영 중사의 머릿속에는 내일 있을 회식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며칠 전부터 후배들이 간절히 바라던 고깃집 회식이었거든요. 그들의 순수한 바람과 기대에 선영 중사는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고단한 훈련의 연속이었지만 이렇게 소박한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이 힘든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후배들과 함께 맛있는 고기를 구워 먹으며 실컷 웃고 떠들 생각에 선영 중사의 마음은 벌써부터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맞이하게 될 내일이 평범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걸 그 누구도 알지 못했죠. 다음 날 오후 부대원들은 설렘 가득한 얼굴로 부대 인근의 작은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동네 어귀에 자리한 간판부터 정겨움이 묻어나는 소담골 고깃집이었죠. 오랜 시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온 이곳은 주민들에게는 사랑방 같은 곳이었고 특전사 대원들에게는 훈련의 피로를 잊게 해주는 소중한 아지트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왔어요. 선영 중사의 우렁찬 목소리에 주방에서
고기를 손질하던 사장님이 반갑게 뛰어나왔습니다. 넉넉한 인심과 푸근한 미소를 가진 사장님은 마치 친정 엄마처럼 여군들을 살뜰히 챙겨주었죠. 아이고, 우리 대원들. 고생 많았지? 어서 와요. 좋은 자리로 안내해 줄게. 가장 안쪽에 마련된 넓은 테이블에 자리를 잡은 여군들은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신이 났습니다. 막내 하사 이지혜는 벌써부터 삼겹살을 외쳐댔고 김미나 중사는 능숙하게 불판을 준비했습니다. 노릇노릇 익어가는 삼겹살과 목살, 여기에 시원한 소맥 한 잔까지 곁들이니 훈련의 고단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야기꽃을 피우고 서로에게 쌈을 싸주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운 분위기에 선영 중사의 얼굴에도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흐뭇한 눈빛으로 후배들의 활기찬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만큼은 모든 짐을 내려놓고 마음껏 즐거워하기를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행복은 늘 짧은 순간 찾아오는 법일까요?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심상치 않은 분위기의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서는 것이었죠. 5명쯤 되어 보이는 그들은 하나같이 불량한 인상에 문신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어딘가 비뚤어져 있었고 말투 또한 거칠고 무례했습니다. 동네에서 최근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건달 패거리라는 소문이 자자한 이들이었습니다. 식당 안의 손님들은 갑자기 등장한 이들의 모습에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활기 넘치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렸죠. 건달들은 주위를 휘둘러 보며 식당 안을 살피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빈 테이블을 찾아 걸어왔습니다. 그들의 거칠고 위협적인 존재감은 평화로웠던 고깃집의 밤을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선영 중사의 미소도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녀의 육감은 불길한 예감을 감지하고 있었죠. 건달 패거리는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마치 자신들의 안방인 양 거침없이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식당 한가운데에 떡하니 버티고 서서 큰 소리로 떠들었고 빈 테이블을 발로 차거나 의자를 끌어 던지듯 놓으며 요란한 소리를 냈죠. 고깃집 사장님은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주방에서 이들을 노려봤지만 감히 나서서 제지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선량한 손님들은 마치 얼어붙은 듯 미동도 없이 그저 건달들의 눈치를 살필 뿐이었죠. 이들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활기 넘치던 식당 안은 마치 공동묘지처럼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지글거리던 불판 소리마저도 귀에 거슬릴 지경이었죠. 건달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덩치 큰 남자가 식당 한가운데에 서서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야, 사장. 여기 고기 제일 좋은 걸로 가져와. 술도 종류별로 다 내놓고. 사장님은 어쩔 수 없이 꾸벅 고개를 숙이며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한 건달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가족 손님에게 다가갔습니다. 8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아이가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엄마 뒤에 숨어 있었죠. 야, 꼬마야. 뭘 그렇게 쳐다봐? 아저씨 얼굴에 뭐 묻었냐? 건달은 아이의 머리를 툭툭 치며 비웃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며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건달들의 기세에 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건달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테이블에 놓여있던 쟁반을 거칠게 엎어버렸습니다. 고기가 담겨있던 그릇이 바닥에 나뒹굴고 반찬들이 사방으로 튀어오르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놀라 비명을 질렀고 아이는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이들에게 집중되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나서는 이는 없었습니다. 공포와 무기력함이 식당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선영 중사와 후배들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후배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참을 수 없는 울분이 서려 있었죠. 그들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특전사인데 정작 눈앞에서 벌어지는 불의를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습니다. 선영 중사 또한 얼굴을 굳히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심상치 않게 번들거리고 있었죠. 평소 온화하고 부드러웠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훈련장에서 적을 마주할 때의 그 차갑고 날카로운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 팀원들에게 침착하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섣불리 나섰다가 자칫 무고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직업정신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받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깃집 안에는 건달들의 거친 웃음소리와 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숨죽인 사람들의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건달들은 깨진 그릇 파편과 엎질러진 음식물로 지저분해진 바닥 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거친 발걸음으로 식당을 활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흡사 굶주린 하이에나 때처럼 먹잇감을 찾는 듯한 그들의 눈빛은 식당 앞 모든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죠. 이들은 특히 여군 부사관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건달 우두머리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머금고 선영 중사를 훑어보더니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조롱 섞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야, 요즘은 계집애들도 군대를 가냐? 어휴, 고생이 많네. 곱게 화장이나 하고 남자들 등이나 긁어줄 것이지. 사서 고생들을 해요, 아주. 건달의 말에 후배들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특히 막내 하사 이지혜는 금방이라도 뛰쳐나갈 듯 주먹을 꽉 쥐었죠. 하지만 선영 중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건달들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운 분노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선영 중사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낮은 목소리로 건달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입니다. 국가를 수호하는 일에 남녀가 따로 있습니까? 당신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야말로 부끄러운 짓입니다. 선영 중사의 단호한 말에 건달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들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선영 중사의 어깨를 툭 치며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야, 군인이라 이거야? 그럼 힘 좀 쓰겠네. 우리랑 한판 붙어볼래? 건달의 비아냥거림에 주위에 있던 손님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자칫 큰 싸움으로 번질까 두려워하는 눈치였죠. 후배 중 한 명인 김미나 중사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선영 중사가 재빨리 그녀의 팔을 잡고 눈빛으로 제지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듯 그녀는 팀원들에게 침착함을 요구했습니다. 건달들은 여군들이 쉽사리 반응하지 않자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들은 테이블 위로 발을 올리거나 담배를 꺼내 물고는 매캐한 연기를 식당 안으로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고 식당 안에는 건달들의 거친 욕설과 함께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손님들은 콜록거리며 눈물을 훔쳤지만 아무도 감히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선영 중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당장 이들을 제압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혹시라도 무고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컸죠.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선영 중사의 인내심은 이제 정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건달들을 향해 조금씩 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건달들의 횡포는 끝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여군 테이블을 아예 포위하듯 에워쌌습니다. 담배 연기는 더욱 자욱해졌고 고깃집 안에는 건달들의 저질스러운 농담과 비웃음이 난무했죠. 그중 가장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건달 하나가 테이블에 놓인 술잔을 집어들더니 선영 중사에게 낄낄대며 말을 걸었습니다. 야, 군대에서 배운 게 고작 그런 태도냐? 우리랑 한잔하면서 오빠들 기분 좀 맞춰줘봐. 그럼 얌전히 보내줄 수도 있어. 건달의 노골적인 희롱에 후배들의 눈빛은 일제히 타올랐습니다. 이지의 하사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너희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때였습니다. 건달 하나가 이지의 하사에게 거친 손을 뻗어 그녀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선영 중사의 눈이 섬광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건달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으악! 건달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손을 뒤로 뺐습니다. 선영 중사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일말의 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굳었고 눈빛은 살기마저 뿜어내는 듯 했습니다. 고깃집 안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영 중사의 등 뒤로 후배들은 이미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또한 선영 중사 못지않게 이글거리고 있었죠. 결정적인 순간은 옆 테이블에서 터졌습니다. 겁에 질려 울던 아이가 테이블에서 엎질러진 뜨거운 국물에 손을 대인 것이었습니다. 아, 뜨거워. 엄마 아파요. 아이의 비명소리에 엄마가 놀라 아이를 안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건달들은 아이의 비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동이 뭐가 문제냐는 듯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선영 중사의 머릿속에서는 이성을 붙잡고 있던 마지막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하는 군인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약자를 지키지 못하는 무력함에 대한 통한의 분노였죠. 그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길고 고된 훈련을 통해 단련된 그녀의 육체와 정신은 이제 정의를 향한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선영 중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와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건달들은 순간 움찔하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찰나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전혀 알지 못했죠. 선영 중사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녀의 입에서는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죠. 지금 당신들이 하는 행동은 그저 비겁한 폭력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마세요. 밖에서 남자답게 겨루시죠. 선영 중사의 말에 건달들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광기 어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귀여운 강아지가 짖는 소리를 들은 듯 선영 중사를 얕잡아 봤습니다. 덩치 큰 건달 우두머리가 비죽거리는 웃음을 흘리며 선영 중사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하, 어이가 없네. 겨루자고. 군복 입고 폼 좀 잡는다고 센 줄 아나 본데. 야, 애송이들. 저런 여자들한테 혼쭐나면 쪽팔려서 고개나 들고 다니겠냐? 건달들은 선영 중사의 도발에 코웃음을 치며
자신만만하게 식당 밖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여군들이 한심하다는 듯 비웃으며 얕잡아 봤죠. 고깃집 사장님과 손님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이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또 어떤 이들은 희미한 기대를 담은 눈빛으로 여군들을 바라봤습니다. 건달들이 식당 문을 나서자 선영 중사는 후배들을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후배들은 선영 중사의 신호에 맞춰 침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으로 다져진 그들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이미 밖으로 나간 건달들은 자신들이 걸어 들어갈 지옥을 알지 못했습니다. 식당 밖 컴컴한 골목길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어렴풋이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건달들은 여군들이 나오자마자 거만한 자세로 팔짱을 끼고 서서 이들을 비웃었습니다. 어이 아가씨들, 어디 한번 놀아볼까? 군대에서 총만 쏟아왔는지 주먹 쓰는 법은 알랑까 모르겠네. 그들은 여군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깔깔거렸고 몇몇은 담배 연기를 뿜어내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선영 중사는 이런 건달들의 조롱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만큼은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뜨거웠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골목길을 감쌌습니다. 건달들은 여전히 여군들을 한낱 여자로만 보고 있었고 그들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여군이 아니라 수많은 훈련과 실전을 통해 단련된 대한민국 최정예 특전사라는 것을요. 이 골목길은 곧 그들의 오만함이 산산이 부서지고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심판의 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선영 중사는 천천히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움직임은 곧이어 펼쳐질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 같았습니다. 고요한 골목길에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선영 중사는 허리에 손을 얹고 건달들을 노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 선영 중사의 나지막한 말에 건달들은 비웃으며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주먹은 거칠고 무모했습니다. 하지만 선영 중사와 팀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없이 많은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단련된 전문가들이었죠. 가장 먼저 선영 중사를 향해 달려든 건달은 그녀의 발차기 한 방에 그대로 나가떨어졌습니다. 정확하고 강력한 발차기는 건달의 명치를 강타했고 그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으악! 이어지는 건달들의 공격에도 선영 중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태권도 4단, 유도 3단, 합기도 1단, 총합 8단의 무술 유단자였습니다. 그녀의 몸은 유연하면서도 강했고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상대의 공격을 예측하고 흘려내고 대받아치는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화려하면서도 절도 있는 특공 무술 기술이 골목길을 수놓았습니다. 선영 중사의 손끝과 발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은 건달들을 속수무책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명이 쓰러지면 또 다른 한 명이 달려들었지만 그들은 모두 선영 중사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주먹은 바위를 깨뜨릴 듯 강했고 그녀의 발차기는 바람을 가르는 듯 빨랐습니다. 동시에 후배들의 활약도 눈부셨습니다. 막내 이지의 하사는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민첩한 움직임으로 건달들을 교란했습니다.
그녀는 상대의 빈틈을 파고들어 정확한 급소를 노렸고 건달들은 그녀의 기습적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김미나 중사는 유도 기술을 활용해 덩치 큰 건달들을 순식간에 매다 꽂았습니다. 그녀의 어깨 너머로 힘없이 넘어가는 건달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했죠. 그들은 각자의 주특기를 살려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건달들을 압박했습니다. 한때 자신만만했던 건달들의 얼굴에는 이제 공포와 경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군들을 한낱 여자로 얕봤던 자신들의 오만함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골목길은 순식간에 특공 무술 시범장이 되었고 건달들은 혼줄이 나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얘들아 어서 도망가. 저 여자들 특전사야. 우리가 잘못 건드렸어. 빨리 튀어. 몇몇 건달들은 이미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고 나머지는 꽁무니를 빼며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선영 중사와 팀원들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도망치는 건달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 대신 씁쓸함과 함께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길고 길었던 밤이 마침내 끝을 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건달들이 사라진 골목길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선영 중사와 후배들은 거친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약간의 흥분과 함께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수선했던 고깃집 안에서는 이미 소식을 들은 사장님과 손님들이 문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사장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며 골목길을 바라봤습니다. 이내 바닥에 쓰러진 건달들을 발견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아이고, 우리 군인 아가씨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사장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선영 중사의 손을 잡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뒤이어 나온 손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아이와 함께 있던 가족은 선영 중사에게 다가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여군들을 올려다봤습니다. 언니들, 고맙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말 한마디에 여군들의 얼굴에는 비로소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은 힘든 훈련 속에서도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유, 바로 이런 순간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작은 희생으로 누군가의 평범한 일상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특전사로서 가장 큰 보람이었으니까요. 선영 중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밤의 어둠 속에서도 고깃집은 다시 평화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은 정리되고 깨졌던 그릇들은 치워졌습니다. 손님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공포 대신 편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장님과 손님들에게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특전사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선영 중사의 당당한 목소리는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단순한 자부심을 넘어 나라와 국민을 위한 헌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건달들을 처리할 사람은 오고 있을 테니 걱정 말라고 말한 뒤 후배들을 데리고 조용히 골목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영웅처럼 보였습니다. 어느새 밤은 깊어졌고 골목길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고깃집의 온화한 불빛과 그날 밤의 작지만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선영 중사와 팀원들은 다음 임무를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어쩌면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평화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모든 특전사가 가진 숭고한 사명이며 그들이 짊어진 무게였으니까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올 때 동네는 다시 활기를 띠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날 밤의 작은 영웅들의 활약은 분명 누군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